변성함 하면요. 변성함이 무엇인지부터 생각나셔야 돼요. 변성함의 생성 과정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변성함의 특징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마치 퇴적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층리랑 화석이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하듯이 변성함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별 모양 있지요? 이 별에 해당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 퇴적함의 층리하고도 비교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여기다가 뭘 써야 될지, 내가 쓴 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이 좀 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러한 변성함의 종류가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원리 마스터라는 과정의 수업을 듣는 과정은 아마 개념을 한 번쯤은 공부해 봤을 것이다. 아니면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 학교에서라도 한 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풀어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성함을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도 나눠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어요. 변성함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제 큰 틀 잡아드렸어요. 자,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자료 피시고 아직 쓰지 않았다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 화면에 무엇이 들어갈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변성함이라는 것은 성질이 변한 암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변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암석이 높은 열 혹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거예요. 변함. 이라고 쓸게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변성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암석이까지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높은 열 혹은 압력을 받아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성함이라고 해요. 그럼 변성함의 생성 과정 속에는 열 혹은 열과 압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성함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특징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 그림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압력에 의해서 줄무늬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러한 줄무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옆리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변성함의 특징입니다. 옆리구조예요. 자, 염리구조의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압력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원인은 압력이에요. 압력에 의해 생긴 줄무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압력에 의해 생긴 줄무늬예요. 그때 이 줄무늬의 특징이 있으니 바로 어떤 특징이에요? 좀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압력을 이렇게 가하면 줄무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즉, 압력과 줄무늬의 방향이 어떤 식이에요? 수직이죠. 그죠? 압력과 수직 방향으로 생긴 줄무늬, 이게 바로 무엇이다? 염리구조란 소리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염리구조 하면요, 변성함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염리구조 하면요, 압력이 떠올랐으면 좋겠으며 압력과 수직 방향 줄무늬, 요런 단어들이 엮어서서 생각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줄무늬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단어, 바로 뭡니까? 층리입니다. 됐어요? 층리는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퇴적암에서 나오는 거죠.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서 퇴적암에서 층리 왜 생긴다고 했습니까? 서로 다른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서 생긴 줄무늬인 거죠. 그래서 층리하고 염리구조 비교해보세요. 원인, 압력, 서로 다른 퇴적물. 그 생긴 줄무늬의 형태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시고 더불어서 변성함에서 염리구조 말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바로 재결정 작용입니다. 자, 재결정은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다시
굳는다, 다시 알갱이화 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마 단어가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재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보세요. 조그만 알갱이들을 갖고 있는 암석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알갱이가 되게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녹아요. 열 압력을 받다 보니까 녹아요. 그랬다가 다시 압력을 받아서 굳어요. 그러면 처음에 알갱이들이 작았는데 그것들이 녹고 다시 굳다 보니까 알갱이의 크기들이 비교적 커질 수 있겠죠. 다시 녹았다 굳는 과정 속에서 기존보다 조금 더 크고 단단한 암석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재결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왜 다시 굳냐고? 녹았다가 굳은 거니까. 왜 녹냐고? 열과 압력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원리 이해가 쉽고 특징 이해가 좀 쉬우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염리구조, 재결정작용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라? 변성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때 이런 변성함은요. 그러면 암석이 열, 압력을 받아서 변하면 될 거예요. 그때 어떤 암석의 경우는 열만으로도 변하기도 하고요. 열만 받고도 변하기도 하고요.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아서 변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암석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암석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퇴적암에 대한 문제들을 막 풀면서 얘들아 이건 변성암이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이거 변성암이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몇 가지 했었거든요. 자, 지금 이거 구분하지 않고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요. 대리암, 편마암, 규암 요 정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전파암, 혼펠스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뭐 생각하시라고요? 변성암이란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식의 원리에 의해서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승미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변성암 조금 종류 나눠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